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5주가 됐습니다. 그죠? 되게 빠르죠. 저도 오늘 우리 진 작가님 오셨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5주가 정말 빠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진 작가님은 군부대에서 강연하고 있어요. 독서 강연. 너무 안 간대요, 5주가. 이 군인들이 다 자, 그냥. 그러니까 기운이 빠진 거예요. 강사도 이 탑승 하신 분이 호응이 막 있고 이렇게 막 있으면 더 재미나게 더 하나로 더 얘기하려고. 그래서 저도 계속 넘었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저희는 아시겠지만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할 때까지 하는 거죠, 그죠? 오늘도 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말씀드린 대로 논어하고 손자 병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논어는 오늘 뭐 1시간 반 정도 갔던데 이 논어를 1시간 반으로 끝낸다.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논어를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고 경험 있죠? 예? 예. 경험 있으시죠? 옛날 책들, 예? 한자 많은 책들. 뭐 어떻게 하면 논어를 좀 계속 공부할 수 있을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항상 뭐든지 역설적으로 풀어요. 그래서 논어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또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 또 들어왔고 또 논어를 어떻게 공부했고 또 지금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연구해봤어요. 그러면 좀 더 쉽게 논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논어를 몰라도 살 수는 있어요. 그죠? 굳이 논어를 우리가 모른다 해서 어디 뭐 시험 칠 일도 없잖아요. 옛날 같은 무조건 해야 돼. 과거 시험 칠 때는, 그죠? 필수 과목이니까. 그러면 공부 다 했겠죠. 근데 지금 만약에 수능에 논어가 나온다. 그럼 바로 이제 논어 학원이 생기겠죠. 그죠? 입시가 생기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입시에 논어가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자꾸 항상 논어가 나오냐. 그래서 이 논어라는 학문 책은 공자님 말씀이잖아요. 공자님이 언제적 사람이냐? 기원전 사람이에요. 엄청 옛날 사람이에요. 2500년 더 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짚어가면서 하나씩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서삼경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사서삼경은 책 4권과 3개의 경전, 그걸 사서삼경이라고 합니다. 사서는 뭐냐? 논어, 맹자, 배학, 중용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 이 3가지를 삼경이라고 합니다. 역경은 주역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역경과 주역 같은 겁니다. 근데 원래는 오경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이 오경은 중국 고대부터 계속 내려오는 5가지 경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경, 서경, 역경이 있었고 예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잘 죽었다. 그럼 어떤 절차로 장례를 치르냐, 결혼을 한다. 그럼 어떤 식으로 결혼할 거냐, 그죠? 네, 그런 걸 다 정해낸 거예요. 예법을. 또 춘추가 있어요. 춘추는 뭐냐 하면 공자가 쓴 노나라의 역사책이에요. 그걸 춘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이 유학을 배우는 학자들은 이 오경을 다 배웠었어요. 일단 이 사서삼경과 오경을 알려면 중국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 정리를 했어요. 중국 역사를. 중국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있죠, 그죠? 이 중국은 제일 처음이 하나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라. 이 하나라는 역사책에 남아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추정한 나라. 우리 고조선 그렇잖아요. 고조선 때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작이 있어야 되니까 하느님이 내려와서 뭐 하느님의 아들하고 그 황이죠, 그죠? 하느님 내려와서 호랑이 한때 마늘 쑥 줘가지고 곰이 마늘 먹고 나와서 하느님 결혼해서 황하고 결혼해서 당구를 낳았다, 그죠? 이게 그래서 고조선이 됐다 하잖아요. 이게 그 중국도 이런 신화가 있어요. 신화, 전설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기록적 남아있는 거는 은나라 때부터 좀 남아있어요. 상나라라고 합니다. 은나라, 상나라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나라의 시작은 기원전 2700년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중국 역사를 4000년 전 얘기하는데 시작됩니다. 주나라가 이제 온전한 어떤 그 국가적인 어떤 그 체계가 됐고, 주나라가 이제 춘추종 시대로 바뀝니다. 여러 나라 분할이 있죠. 200개 넘는 나라로 바뀝니다.
그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 진시황후 진나라, 그죠? 진나라가 망한 다음에 한나라, 유방과 한우가 싸워서 유방이 이겨서 세운 나라 한나라입니다. 이때 이제 기원전, 기원후가 바뀌어요. 한나라 때. 한나라 말기가 되면 우리 그 삼국지 많이 아시죠? 삼국지, 그죠? 삼국지가 이때입니다. 한나라 말기. 이 삼국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세나라가 싸운 기록이 삼국지인데 그 삼국지에서 그 삼국을 위나라가 통일해요. 위나라로 가서 그다음 진나라, 그다음 남북조가 됩니다. 근데 이 남조, 북조로 나뉘는데 북조가 5호, 16호도 또 갈려요. 5호라는 말은 5개 오랑캐를 말해요. 중국상 규정을 봤을 때 한쪽 뼈가 다 오랑캐니까 5개의 오랑캐 나라와 10개의 중국 나라로 있던 시대가 있었던 북조가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 혼란한 시기를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예요. 우리 옛날에 살수대첩 있었죠. 수나라, 수양제로 나오죠. 고구려 때 쳐들어온 수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자기서 당나라, 그죠? 신라와 통일할 때 같이 도와준 당나라. 이 당나라가 또 5대 신주국으로 갈립니다. 그다음 통일한 나라가 송나라예요. 이 송나라가 이제 그 금나라, 여진 쪽의 금나라 침입받아가지고 북송, 남송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던 게 금나라, 밑에 남송. 이 그 금나라와 남송을 또 정복하고 통일한 나라가 원나라예요. 우리 몽골 칭기스칸의 원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 그다음 중앙미국, 중국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노노. 이 노노는 바로 이 춘추전국 시대. 이때 9가지 이 학문이 나와요. 그다음에 유가, 도가, 잡가, 법가 쭉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배우는 이 노노는 유학이죠, 유학의 정신은 공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 공자의 다음 제자가 맹자예요. 또 순자는 또 공자의 제자. 이때 유학이 정리되는데 이 한나라 때까지는 유학이 나라의 어떤 공식적인 정책에 쓰이는 그런 학문이었어요. 그런데 한나라 말기가 되면서 나라가 혼란해지니까 나라가 좀 혼란해지면 보통 백성들은 힘들잖아요. 힘들면 조교하고 불교를 찾아요. 그때부터 이제 도교, 불교가 유행합니다. 쭉 계속. 그래서 이제 송나라까지 와요. 이 송나라 딱 보니까 거의 유학이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희라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방금 넘어갔는데 주희가 이 그 송나라 때 유학을 정립을 해요. 그래서 사서성결을 만듭니다. 말씀드릴게요. 한나라 때가 유교가 통치 사상인데 말기가 되면 도가 불교가 번성한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송나라 때 오면 이 주자가 유학을 다 정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유학은 그 송나라 때 주자가 정립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주자가 이 성리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성리학이 이제 우리나라 고려 때 들어오죠. 이 이제 송나라 때 주희가 보니까 주희가 주자라고 불립니다. 유화 사상을 좀 부흥시키겠다. 그래서 원래 아까 말씀드린 오경 중에 얘기가 있었죠. 얘기 안에 내용을 좀 빼와요. 그래서 대학 중용이 있었는데 그를 떼냅니다. 얘기 안에서 따로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얘기는 총 49편이 있는데 중용은 얘기의 31편, 대학은 얘기 42편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떼내가지고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노노 맹자가 있었고 노노는 공자의 말씀이고 맹자는 맹자의 말씀이죠. 그래서 대학 중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설 정리했습니다. 주자가. 그래서 이때부터 사설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유학을 배우니까 공자에 대해 좀 알아야겠죠, 그죠? 공자는 춘추전국 시대 사람입니다. 노나라 사람이고요. 아버지는 무관이었어요. 무관. 숙량이라는 사람인데 공자 이름은 구입니다. 구. 원래 공구예요. 이 구가 언덕구자인데 이 머리가 언덕처럼 생겼다 태어났대. 그래서 구라고 지금 지었대요. 그 자는 중립이다. 이 중자가 들어가면 둘째 아들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백중숙계로 이제 이름 붙여요. 첫째 아들은 백자가 들어가고 우리 백이숙제 있죠. 백이숙제라면 백이가 첫째, 숙제가 셋째입니다. 그래서 백이숙제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육아 그리고 법과도 공동 시조가 돼요. 나뉩니다. 육아와 법과가. 참고로 춘추정부 시대는 언제냐? 기원전 8세기입니다. 771년부터 기원전 3세기 한 220년까지 주나라가 그 동주 서주 나뉘는데 이 동주가 다시 여러 나라로 분할이 됩니다. 한 200개 나라까지 분할이 돼요. 혼란한 시기가 있었고 그 혼란한 시기를 진시황이 통일하죠. 그래서 아까 말한 왜 춘추시대냐? 공자가 지은 논란의 역사책 춘추에서 유래됐다. 춘추시대입니다. 그 다음 전국시대가 나와요. 전국시대는 한나라 때 유향이 쓴 전국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국은 이 전쟁할 전자입니다. 전쟁하던 시기다. 그때 어떻게 전쟁일 것이냐, 살아남을 것이냐 그런 내용을 쓰는 책이 전국책입니다. 합쳐서 춘추시대, 전국시대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 그림이 춘추종시대 나라 그 큰 나라만 쓴 거예요. 큰 나라만. 노나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 주나라가 원래 이제 황제국이었고 여러 나라로 이제 분할이 됐다가 마지막 여기 있는 진나라, 이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고 하나의 나라로 통일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의 이제 유학은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됐느냐? 이제 공자가 창시를 했죠, 그죠? 그럼 증자는 제자가 있어요. 그다음 증자의 제자인 자사, 자사의 제자가 맹자예요. 그래서 이 공자와 그 맹자는 그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200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맹자 요건 누가 이렇게 했느냐? 주자가 정리한 겁니다. 요 사람들이 유학을 대표하는 정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공자의 제자 중에 자궁이라고 있어요. 자궁. 또 자궁의 제자가 순자인데 이 순자는 유학 갖고는 또 아직 춘추정부 시대니까 더 갖고는 나라가 안 된다. 법이 있어야 된다. 그죠?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법과 사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성선설, 성악설, 그죠? 성악설입니다. 여기 순자의 제자인 이사와 한비자가 법과 사상을 이어받은 재상들이죠. 네. 이사는 진나라에 가서 재상이 됩니다. 한비자는 이사의 몽을 받아서 자격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육아와 법과의 공동 시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자의 조상은 옛날에 상나라 또 음나라라고 하죠. 음나라 그 왕족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사람이 송나라 때의 고위 대신인데 송나라는 춘추 시대 안에 있던 송나라예요. 그 송나라의 태자가 이 공보, 그러니까 공자의 조상 공보의 부인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 공보의 부를 차지하려고 이 태자가 공보를 모함을 해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 나옵니다. 이 집안이 피해서 도나로 이주를 해요. 송나라에 있다가. 그래서 이 공자의 그 조상이 대대로 노나라에서 살게 되는데 대대로 무인 집안이에요. 그런데 왜 공자는 어떻게 이제 그 무인 집안에서 유학을 했느냐? 그러니까 공자가 그때부터 책을 좋아했대요. 무사 집안, 나는 이게 무사하고 안 맞다. 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책이 집이든 개인데 제가 뭐 특정 책을 광고하려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보통 우리 논어 그러면 이런 게 논어의 그 원문을 해석하는 이런 책을 많이 봐요. 그죠? 저도 보통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는 책을 보면 더 어려워요. 한자도 많고 이해도 안 돼요. 지겹해하는 책들은. 이거 제일 나중에 보시고 제가 그 논어 책을 들고 오려고 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만화책이에요. 이게 고전들이 읽기 어려운 고전들이 이렇게 만화책으로 만들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복을 하고 있는데 총선도 봐도 오른도 봐도 돼요. 이런 책은 오늘을 보시면 좀 쉽게 보시면 만화책이에요. 만화책. 저도 이 책 모성이 됐어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히 하고 싶다. 그럼 이런 책 여기 이제 2권입니다. 제가 2편만 들고 왔어요. 이게
요가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 600페이지가 넘습니다. 예. 잘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되고. 직역해놓은 요청을 네.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이 책 공부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죠? 그래서 시작은 처음부터 논어가 뭐다, 공자가 누구다, 그죠? 어떻게 유학이 생기게 됐느냐, 왜 유학이 춘총시대 때 필요했느냐, 왜 또 벌을 받았느냐. 이 공자가 전국을 다 다닙니다. nom나라에 있다가 두 개 다 다녀요. 덕으로 정치해야 됩니다. 막 하고 다녀요. 근데 지금 다당 정치 막 전쟁하고 있는데, 그죠? 너 덕으로 다스려라. 그럼 말이 되냐 이거지. 그래 다 배출을 받아요. 다 돌아오고 다시 돌아와서 nom나라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 역사적인 얘기들 좀 알고 오늘 배우면 그 논어의 공자가 왜 이런 말 했을까 좀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비lin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공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 누구냐? 그러면 할아버지는 송나라의 귀족이었고 3대를 조사해 보면 nom나라의 무사였으며 나의 성부는 nom나라 민간인이고 출신이 비천하나 혈통 고귀하다. 이렇게 말했을 거다 이거죠. 누가 물으면 이리야 작가가 써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송나라, nom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공자는 항상 얘기해요. 주나라의 주공의 예를 따르고자 한다. 그래서 주나라를 좀 주나라의 어떻게 그 후손이다 이거죠. nom나라가 자유사고 nom나라가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리에 보면 공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원래 공자 같으면 사기 10절 나와야 돼요. 왜냐면 사기 세가 정도 되면 그 돈과 세가 10절이 있어요. 자, 본기에는 그 큰 진짜 황제들 얘기 나오고 이 세가에는 제후국들, 그러니까 지방에는 왕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공자가 이게 왜 들어갔느냐? 사마천이 봤을 때 이 공자는 거의 제후 관절의 정도 되는 사람이다. 잘 올린 거예요, 급을. 그래서 사기 세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10절 나와요. 10절은 공자의 제자들 이게 나옵니다. 사기 세가에 보면 사마천이 뭐라 해야 되냐? 자기가 이제 nom나라에 갔어요. 사마천은 항상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던 곳을 다 방문합니다. 방문하고 제가 본대로 기록해요. 바로 썼냐면 사마천이 nom나라에 갔을 때 중리, 공자죠. 중리의 묘당, 수례, 의복, 예기. 그러니까 공자의 그 어떤 치면 박물관 같은 방문했죠. 잘 참가를 했는데 여러 유생들이 그 집에서 때때로 예를 익히는 것을 보니 존경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우러나 머뭇거리며 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 한나라 때 사람이에요. 사마천은 아주 오래전 사람이죠. 몇백 년 전 사람인데 지금도 그 유학자들이 공자의 사당 가가지고 절을 하고 공자가 어떻게 했는가 말씀 듣고 예를 배우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감미를 받았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사기세가에. 공자의 말씀드린 제자들도 나와요. 10자 나옵니다. 사기 10자 중리 제자 1자. 중리 공자죠. 그죠? 중리의 제자에 대한 관한 얘기입니다. 공자 제자는 대략 3,000명 정도 됐대요. 3,000명이었고 학업에 통달하자는 77년이었다 합니다. 제자가 엄청 많았죠. 왜 이렇게 제자가 많았느냐? 옛날에도 공부를 하려면 수업료를 내야 돼요. 그죠? 수업료 안 내면 안 가르쳐줍니다. 근데 공자님은 이거 다 받아줬대. 그냥 계란 하나 들고 오거나 굴비 하나 들고 받아줬대요. 그때 다 받아준 거야 거의 다. 그래서 제자들을 많이 키웠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공자 태어날 때부터 이제 쭉 죽을 때까지를 보면 34살까지 nom나라에서 태어나서 살았겠죠, 그죠? 근데 부모가 일찍 죽어요. 그리고 결혼도 합니다. 아들도 낳아요. 근데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 창고를 지킵니다. 창고 지키고 가축도 키우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이제 공부 좀 해야겠다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면 이때부터 30대가 돼가지고 34살이 됐을 때 이제 nom나라를 떠납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기록에 사기에 보면 주나라의 노자 들어보셨죠? 노자에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제날 경공도 찾아가고. 근데 공자의 스승이 누구냐? 노노 수리편에 나옵니다. 누구한테 배웠느냐? 삼민행, 필유, 아사원.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사람이 길을 같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세상을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배웠다 이거죠. 어떤 게 진리다, 어떻게 사람이 이치다 하는 것을 배웠다 했습니다. 그리고 택기선자 이종지, 기불선 자의계지. 무슨 말하면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살펴 스스로 고쳐야 한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건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배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이 공자의 스승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살에서 50세 때 말씀 도나라에 가서 도자에 도나라 다시 돌아왔죠. 이제 다니다가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36살까지 전국을 다 다녀봐도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왕들이.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고향인 도나라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 가르칩니다. 50세까지 후학을 양사하고 책을 연구하고 역경, 주역이죠. 역경을 읽다가 간축군에 3번이 떨어졌다가 엄청.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사삼경 중에 가장 어려운 책이 이 역경이에요. 주역. 저도 주역 책을 좀 몇 번 봤다가 정말 포기했습니다. 공자님도 마지막에 공부한 게 이 역경이었다.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지천명 말씀하신 한주 우리가 이제 지천명인데 그죠? 지천명인데 시일에서 천명을 알았다 해서 지천명입니다. 그리고 또 51세부터 54세까지 또 관직을 합니다. 논나라에서 대사부라고 하는 재상의 직무대행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68세까지는 다시 또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다시 가서 미, 조, 송, 정, 징, 제, 최, 초 이런 나라를 다 다녀요. 자, 향도도 전파하기 위해서. 근데 다시 돌아와요. 말이 안 먹히니까.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이제 나이도 들고 내가 많이 다녀보니까 나한테 어떤 말 해도 내가 다 이제 다 들어줄 때가 됐다. 그래서 인순이라고 표현합니다. 60세를. 네. 그래서 어느 정나라에 갔는데 관상가가 왜 집 앞에 좀 초라하게 있는 사람이 한 명 앉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피곤해 지쳐 마치 집 이런 개와 대처럼 보이더라. 어느 집에 갔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밖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보니 공자더라는 거죠. 그래서 리링이 이 문장에서 나와서 공자를 집 이런 개라고 이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너나라의 공자가 이 근처까지 걸어서 다 다닌 거예요. 이 근처 나라들을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제 책도 씁니다. 율경을 직접 편찬하고 그리고 또 뭐라 했느냐? 이름이 되어서는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불유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를 읽어줘. 경제 이런다. 이래 되니까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경제 잃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육아의 사상 핵심 뭐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려도 덕을 갖춘 군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세상을 공자가 돈을 왜 썼느냐? 왜 이렇게 말했느냐? 결국 이제 왕을 나를 다스리는 군자가 어떻게 나를 다스려야 되느냐. 그래야지 이렇게 잘 다스려야지 백성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리더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사삼경이 결국 군주들을 위한 리더십 교본이에요.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군주가 돼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하느냐 그 책이 다 있다 이거죠. 대학 논어맹자, 대학 중요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군주를 위한 리더십 교본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논어에 대한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송나라 재상 주보는 뭐라 그랬냐면 논어 방권으로 태조 송나라를 세운 태조를 도자하였고 자여 천하를 안정시켰고 또 반군으로는 폐하
송호의 두 번째 왕이었죠. 폐하를 도자야 태평을 걸었다. 그러니까 이 조보는 돈 한 번으로 태조한테도 그다음 태종한테도 얘기를 해서 백성들을 편하게 하겠다 얘기죠. 또 뭐라 했느냐? 그거 나는 평생 동안 한 권의 책만 읽었는데 그 책은 뭐다? 그 이유는 20편을 전부 용도에 맞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럼 너도 찾아보는 거예요. 공자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다 쓸 수가 있다. 활용이 된다. 그래서 고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밀려준 한 권의 책이 바로 논어다 이거죠. 그래서 논어를 보고 경영이 항상 참고를 해라 라고 합니다. 또 이병철 장도 논어의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사안을 경영할 때 많이 활용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어를 공부하겠다 그러면 또 만화책 먼저 보시고 해설서 꼭 이 책이 아니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조금 논어가 뭔지 알겠다 하는 거예요. 조금 한 5%. 5%. 그래서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공자님이 왜 그런 말 했을까? 그래서 이 논어는 내용을 보면 다 우주법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한자를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한자 안에 그죠? 그래서 이 한자를 어떻게 써느냐 그게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렵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그런 책 같아요. 뭔가가. 그래서 뭔가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궁금하신 점